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이슬아입니다. 글을 쓰고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제가 최근에 검색한 키워드는 우리가 날씨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 미국의 조너선 사프란 포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정말 긴데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을 그가 썼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날씨다라는 책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출간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영어 원제가 그냥 거의 직역이더라고요. We are the weather라고 지어진 제목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고, 사실 어떤 소설가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쓴다는 것 되게 조금 어떤 점에서 약간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이야기, 가장 반기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글을 너무 잘 쓰는 소설가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저는 그의 전작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전작이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너선 사프란 포어는 제가 닮아가고 싶은 작가여서 신간이 나오자마자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목차 짜라락 보고 출판사 서평 어떻게 썼는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날씨다를 검색하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이 최근의 검색 기록입니다. 저도 환경이 완전 최대 관심사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진 않고요. 근데 항상 깜빡하다가 아 맞다 이거 생각 안 하면 어떤 미래도 없지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나 급박한데 코앞의 일들 먼저 생각하다가 조금 멀리서 다시 보면은 굉장히 확실한 신호들과 함께 그 6번째 대멸종으로 가고 있는 어떤 과정에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인류세도 그런 맥락이고요. 우선 저도 완벽한 비건은 아니고요. 비건 지향적인 사람이고 가끔씩 외식할 때 바쁘거나 어쩔 수 없을 때 해산물을 조금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장식 축산의 대표적인 그 희생동물족인 소돼지 닭은 먹지 않는데요. 동물특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키워진 게 일단 저한테 너무나 해로울 거라는 강한 직감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 떠나서 지금은 그냥 맛있고 건강하고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멋지고 예술적인 거 저장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시덥잖은 짤도 많이 저장하고요. 카톡 할 때 쓰려고. 근데 가장 많이 저장하고 아카이빙 하는 것은 맨몸 운동 영상인데요. 제가 집에서 유튜브 보고 그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원래도 운동 배우는 걸 좋아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 요가원이랄지 뭐 태권도장이랄지 이런 게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더 많이 들였는데 그때 유튜브에 정말 수많은 요가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분이 요가소년 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저장하고 그 나중에 다시 볼 영상으로도 저장하는 것 같아요. 보통 작가들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느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저의 경우 그 원동력은 요가인 것 같아요. 요가 안 하면 저는 일이 중단되었을 것 같아요. 아파서.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글쓰기 가르칠 때 잠 못 자고 오거나 밤 굶고 오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잠이랑 밥이 항상 글쓰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마음도 다 몸 안에 담기기 때문에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몸을 요가로서 이렇게 다 풀고 이완시키고 나면 마음의 어떤 부분도 되게 풀려 있어서 그냥 해소됐듯이 조금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의 생활에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찍는 사진은 보키님의 식탁 사진입니다. 보키님은 제 엄마인데요. 제 글에 가공되어 가장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비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건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보키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키님도 제가 비건이 되자마자 그냥 같이 비건이 되셨어요. 그런 어른이 정말 흔치 않은데 부엌의 모든 재료를 이제 재정비하고 완전 즐겁고 황홀한 비건 세계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차려준 음식들을 이렇게 찍고
일단 가장 손쉽게 해먹는 거 저희 김밥 자주 싸 먹어요. 우엉이랑 뭐 당근, 시금치, 깻잎, 유부, 여기 버섯도 볶고 그래서 그 되게 통통하고 맛있는 현미 비건 김밥 싸시는 모습이고 부키님 손이 정말 작고 귀엽고 통통해요. 손이 너무 귀여워서 저장한 사진이고요. 저희 옆집에 김상혁 시인이 사시는데 그 시인분께서 선물한 토마토를 가지고 엄청 맛있고 진하게 걸쭉하게 끓여서 토마토 파스타 해먹는 사진입니다. 사실 비건들이 그 파스타 해먹기가 되게 좋아요. 파스타 꼭 고기나 해산물 안 들어가도 너무 그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는 글을 쓸 때마다 정말 엄마라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도움과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키님은 문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진짜 문학적으로 말한다. 그게 막 고상하게 문학적인 게 아니고 너무 생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 좋은 통찰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리를 해본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글도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글을 한 편을 마감할 때마다 엄마가 한 끼 식탁을 차려내는 감각을 좀 많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중요한 걸로 치자면 저는 엄마 밥이 제 글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군가를 먹여 살리니까요. 근데 뭔가 재료를 장을 봐오고 그것을 다듬고 조리하고 사람들한테 내고 이 과정 자체가 정말 글쓰기랑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부엌일과 나의 어떤 글 쓰는 업무를 되게 자주 대입하면서 살고 글쓰기라는 게 진짜 대단히 숭고하고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점에서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만드는 거랑 비슷할 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잘하고 싶어서 부키님께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산만하게 메모를 되게 많이 해요. 단어만 적을 때도 있고 대사를 적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한 메모는 제가 정신분석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많이 메모한 것 같아요. 그 정신분석 상담 선생님이랑은 제가 그러니까 별 얘기를 사실 다 하자. 제가 꾼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서 말하기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저한테 되게 그 용기뿐 아니라 너무 재미있는 영감의 원천 같은 게 되는 느낌이에요. 저의 경직된 부분이 많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항상 그 시간에서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떠나서 선생님이 그 글 쓰는 작업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새삼스러운 거예요. 항상 글쓰기는 막 더 잘하고 싶어서 아쉬운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미쳐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어떤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육체 노동? 이런 거로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쓰기에 되게 지친 적이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글 쓰는 건 정말 축복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치 글쓰기는 정말 축복 같은 능력이지 정말 좋은 것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내가 아이들 앞에서 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진짜 오랜만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게 부지런한 사랑 작업하는 거의 후반부였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글이 되게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그 욕심 때문에 이미 써놓은 것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더 잘하고 싶다고만 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 쓰기 전에 꼭 책상 주변이랑 청소를 하는데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니까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에 명확한 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로 딱 그걸 구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청소를 하면 집안에 긴장감이 생기고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기 싫어서 해야 되는 집에서의 원고 마감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청소하고 이제 빨리 하는데 저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싶은데 너무 어려운 원고 마감 같은 거 있을 때 괜히 양말 서랍 정리하고 속옷 서랍 정리하고 막 책상 서랍 정리하고 그런 거 있어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싶어서. 저는 최근에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글쓰기가 어떻게 부지런한 사랑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로부터 글쓰기를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글쓰기 모두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이 읽어주세요.